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사회과 부도 학년이 올라가면 그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고 세계의 지도가 있고 다른 교과서는 전부 다 그냥 흑백 그냥 그 책인데 그 사회과 부도는 칼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보고 지도를 보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인식하던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저는 하루하루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육이 되었고 길들여져 있고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를 꿈꾸고 하나님을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죠. 우리가 늘 봐왔던 익숙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고 태평양이 중심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바라보았던 세계 인식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또 달라요. 이 지도의 가장 큰 중심에는 어디가 중심이냐면 유럽이 중심이에요. 아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그 사람들은 이 지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이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나라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 세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 그림은 또 어떤가요? 어디가 여러분 중심입니까? 요거는 아메리카, 미국이 중심이에요. 이 지도에 미국이 중심입니다. 미국을 중심에 놓다가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하나의 대륙인데 유라시아 대륙을 잘라서 동편과 서편에다가 나누어 놓고 아메리카, 미국을 그 지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의 지도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자기가 사는 곳을 지도의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이 지도는 아세요? 이 지도? 이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이것도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인데 중심에 어디가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이걸 어떻게 본 거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도를 뒤집어 본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세계 지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뒤집으니까 우리는 이 남반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는 지도를 보게 될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에 두고 지도를 뒤집어서 그 모든 세계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데 또 하나의 지도는 요겁니다. 요거는 어디가 중심이죠? 보세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요거는 어디 지도냐면 남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지도가 우리 이런 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지도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중심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가 중심인데 그걸 또 뒤집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회가 되도록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나를 모든 세계의 중심에 두고 주변을 그리고 주변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지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막둥이가 이번 주는 이제 학교에 가는 주간인데 학교에 갔다가 와서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시험을 봤어요. 과제문을 했지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논술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국어 과목에 쓰는 내용이 자기의 인생의 기억 가운데 슬프고 기쁘고 행복했던 거, 친구들 간이든 가족 간이든 어떤 거에 대한 그걸 기록해서 내는 게 그 과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10줄 이상을 쓰라고 하는 건데 막둥이가 갔다 오더니 너무 즐겁게 썼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겨우 10줄 간신히 쓰는데 자기는 20줄이 넘게 빼곡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거침없이 논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국어 과목 1단원의 주제가 표현의 즐거움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글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감정들, 세계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이걸 거침없이 자기를 즐겁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 방침 가운데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너가 학교라는 무대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아니 이 우주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언제나 너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분명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무엇인가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에 주눅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에 타인의 평가에도 주눅이 들어서 내가 움츠려들고 내가 고유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나 이걸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오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외부 세계가 나에게 주입했던 것, 관습이라는 것, 또한 힘이라는 건 관성이 있거든요. 어떤 하나는 물체가 이동하다가 멈추면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힘과 에너지는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멈추어 서서 내가 질문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는 끊임없이 계속 외부 세계가 나에게 주입하는 그 방식과 힘으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역사 강의를 듣다가 또 이런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은 어디죠? 이 사진은 어딘가요? 이 사진. 이 사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한 거죠? 지도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 한 역사학자가 강의하다가 우리나라 시대에 고조선 이후에 삼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한이 있어요. 마한 문명이 이렇게 전라도 중심으로 해서 마한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마한, 전라도와 이쪽 충청도, 경기도 이쪽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계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세계 고인돌의 60%인가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그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 엄청난 힘과 문명의 꽃을 이 대한민국 땅이 피웠다는 거예요. 뭐 이집트, 뭐 황하, 메소포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문명, 고대사의 엄청난 문명의 꽃이 이 마한 지역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의 꽃이 있었나? 이거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고인돌, 엄청난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그 어마한 거대 돌을 거기다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물론 맨 처음에 이런 의식이 없을 때는 아니 우리 동네는 왜 이런 돌들이 많은 거지? 할 인식도 못했지요. 그러나 이게 청동기 유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우리 한반도 이 땅권에 마한 지역에 엄청난 문명의 꽃이 피워져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그 문명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고 권력자가 있으면 피지배 계급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가 더 힘센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큰 고인돌을 만드는 거죠. 다른 부족들에게 우리가 더 힘이 세단 말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시사평론가인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1920년에 여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프레임을 내가 이미 가지고 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가상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죠. 대한민국이 중심이고 유럽이 중심이고 미국이 중심이고 호주가 중심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심이고 그 모든 것들은 각 나라마다 보였지만 그건 실제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마음의 심리적인 관점으로 가상세계에 자기 어떤 사고를 집어넣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를 이렇게 중심에 뒀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변두리가 되고 내가 밀려나게 되면 자기가 소외된다는 이런 불안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의 중심에다가 자기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중세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종교개혁 르네상스가 있기 전에 그때 과학자들 갈릴레오가 천문을 관찰하면서 깨닫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근데 이것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가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든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고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우, 정봉이, 태기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한 5년쯤에는 그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보이는 거예요. 선우 엄마, 태기 아빠, 거기는 혼자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보이게 될 때 그 부모가 이제 한 50이 됐고 또한 뭐 선우 엄마는 50도 안 된 시점, 40대 한 초반쯤 될까요? 그쯤 되는 나이인데 이분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50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뭐 88년 시점에서 50이 된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뭐 젊은 거지. 아직도 청춘 같은 인생의 꿈과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인식이 돼요. 물론 여기 같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있지만 몸은 노화되고 있고 내가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 소녀의 꿈, 이 청년의 꿈을 늘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이
지금까지는 장소적인 시점을 말했지만 나이로 20, 10대, 50대, 나중에 80이 되고 나면 그때의 눈으로 보면요.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과 관점으로 보아야만이 어느 하나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읽고 지난 주일에 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그가 어떤 공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000년 전에 갈릴리가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왜? 그 갈릴리가 어떤 시간적인 장소인지, 공간적인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2021년 4월 14일 이 시간적 시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오산.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어느 시점인지, 어디인지를 알고 오늘 또 저는 2021년 4월 14일 이 하루를 아름답게 물들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늘 언제나 외부 세계가 나에게 주입시켜준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비추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이 흑암, 태움의 세계, 모든 혼돈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빛으로 내 안에 고유한 그 생명으로 이 시공간을 인식하며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시공간들 그곳에서 내 희노애락을 거기에 담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맛있게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